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장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, 윤미향의 미안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게 왜 미안하다고 한 겁니까? 네,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는 무소속이죠. 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지난 10일에 1심에서 1,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. 이 대표는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도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 적었습니다. 얼마 전 조국 전 장관 유죄 판결 때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내는 거는 조금 뜻밖이긴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윤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예상보다 가볍게 나오자 이 점을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요.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윤 의원 혐의는 총 8가지였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했습니다. 어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부분은 인정을 한 건데 그런데 윤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자처럼 말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렇습니다. 특히 이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과거사 문제 해결 원칙으로 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유독 강조했습니다. 그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2015년 12월에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전면 부정까지 하면서 문정부 내내 일본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됐는데요. 그런데 막상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윤 의원에 대해 이 배신감을 눈물로 토로하기까지 했었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.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내가 결국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던 이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토론은 아예 좀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. 그렇습니다. 바로 그 점을 여당이 지적을 했는데요. 그거 역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는 이 대표를 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. 특히 이 여당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SNS에 이 대표가 쓴 윤미향 위로글은 이 주어를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면서 이 대표가 일관해온 이 변명의 주어만 바꿔서 일기를 쓴 듯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등친 이 파렴치한 죄가 없는 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, 윤미향의 미안의 느낌표는 무리한 감정이입으로 하겠습니다. 네. 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윤 의원의 판결을 통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고 싶었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이를 뒤집는 듯한 발언은 이 피해자 할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 윤 탄핵되면 야, 선 넘는 청원입니다. 예. 지금 여당 경선 과정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와서 공방이 치열한데 청원은 또 무슨 얘기인가요? 네, 이제 이건 야당 얘기인데요. 예. 이 민주당이 운영하는 당원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 글입니다. 이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고 5만 명 이상의 동의만 하면 이 당에서는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이 청원은 당원 25조 2항 수정 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.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그것을 규정한 이제 당원 80조는 방탄 논란 속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원 25조는 뭘 규정하는 거죠? 네, 이 당원 25조 2항은 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퇴 규정에 예외를 추가해달라는 청원인 겁니다. 어떤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겁니까? 네, 바로 이제 전임 대통령이 조기 사퇴할 시에 예외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인데요. 즉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에는 이 민주당 당대표나 최고위원의 임기가 끝난 지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. 결국 임기가 1년도 안 된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를 염두에 둔 건데 아무리
야당 당원들의 얘기라고는 합니다만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벌써 15,000명이 넘게 동의 버튼을 눌렀습니다. 이거 말고도 또 지금 올라와 있는 청원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 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한다 이런 청원이 있는데요. 여기에도 3,000명 넘게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. 이게 이제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제지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? 네, 이제 민주당은 청원 게시판에 이 건전한 청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조해달라 이런 글을 적어 넣긴 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들의 청원 내용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당내에서는 이 당원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공천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더 담겠다는 겁니까? 네,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. 이 최근 친명계 지도부의 한 인사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당직을 맡는 원외위원장 등에 대해서 당원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에도 당원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또 이 민주당 혁신위 관계자도 이 대의원제 폐지, 당원 투표 확대, 당원 여론조사 일상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 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, 윤 탄핵되면 야, 선 넘는 청원의 느낌표는 권리에는 책임도입니다. 네. 이 최근 민주당에서는 1,000원 당원이란 논란이 있었습니다. 한 달에 최소 1,000원의 당비만 내면 이 당내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에 대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불만이 나온 건데 이 당의 근본인 당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강성 목소리는 이 당의 이미지에 먹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자세가 진정한 책임 당원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장용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.